네, 집중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잠시 눌림이 나오나 했지만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 구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대감은 조금씩 줄어들고 우려감이 자꾸만 커져서요. 앞으로 어떤 방향을 우리가 가늠해야 될지 또 이분의 시각을 좀 챙겨볼까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2000선 부근까지 올라가나 했는데 또 네.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에요. 네. 일단은 무엇보다도 미중 간의 이 신경전 이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 참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지요? 사실은 경제 재개 그리고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뭐 나름 그리고 이번 사건은 사실 우리 코로나 사태는 사실 뭐 아주 비상 사태라서 그냥 예를 들어서 각국별로 부양책을 펼치고 헬리콥터 머니를 쏘아 부어도 네. 그 비난을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좀 헷갈리는 상황이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근데 다만 유동성으로 이제 주가가 좀 생각보다 너무 빨리 회복을 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재선에 작년에 재선을 위해서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 때문에 나빠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하웨이 제재도 그런 관점에서 있었고 또 지난 주말에 또 보면 다시 또 중국의 주요 그런 생체 인식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업들도 추가 블랙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홍콩에서 어쨌든 홍콩에 대한 보안법 을 중국에서 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뭐 지난 주말에 시위도 좀 있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시 미중 간의 갈등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다만 지금 이번에 하웨이 제재 같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120일입니다. 네.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 초부터 이제 아마 적용이 될 건데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초에 어쨌든 미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중국도 너무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 여부를 확인하면서 네, 갈등의 수위를 고조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으로 워낙 시장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9월 말에서 10월 초가 좀 멀어요. 시장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 사이에 변수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번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전히 박스권 관점에서 저희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걸 반영하듯 오늘 시장도 막 크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듯 보여요. 아까 이제 화웨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 미국의 화웨이 압박 계속되는 가운데 화웨이 측에서는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몇 이제 업체들에게 그냥 눈치 보지 말고 공급해달라 이런 네. 얘기를 또 내놓기도 하고요. 예.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이게 좀 만약에 사태가 좀 길어지게 된다면 영향을 주게 되는 이슈라고 보시는지 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실 반도체를 주로 많이 쓰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쓰는 거는 하웨이의 3대 품목이 있는데 네트워크 장비는 아니고요. 네트워크 장비는 반도체도 적게 다니면 네트워크 장비 자체가 네. 출하라는 기준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스마트폰하고 서버 쪽이기 때문에 네. 하웨이가 일시적으로 지금은 좋죠.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상당히 재고 축적을 하는데 근데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재고 축적도 끝난 상태에서 공급이 이제 불가가 되면 당연히 영향을 받죠. 부정적으로. 그래서 4분기부터는 부정적 영향이 이제 불가피한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합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급하게 행동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하웨이라는 회사가 글로벌하게 스마트폰 2위 회사고 서버는 3, 4등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탈됐을 때 사실 스마트폰하고 서버는 이미 대체자가 중국 내에서도 많습니다. 샤오미, 오포, 비보, 그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에는 수공, 인스포, 레노버까지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안이 없는 건 아닌데 중국인들의 또 미중 간의 갈등에서 하웨이 대표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웨이가 잘못되면 교체 자체를 좀 늦추는 그런 현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2021년까지는 하웨이발 수요 이축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는 좀 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고 또 미국 재선 이후에 또 그런 제재가 그리고 그리고 하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 제일 반대하는 게 미국 기업들이에요. 퀄컴이든 인텔이든 아니면 미국의 브로드컴이든 많은 특히 물론 브로드컴은 싱가포르에서 인수하긴 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 기업들도 하웨이 제재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커서 아마 재선 이후에는 그게 또
또 왜 기업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냐는 식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중국이 싫지 중국 기업까지 네, 이 영향은 안 받게 하자는 그런 반대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신중히 우리가 너무 급하게 행동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면 하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하웨이 관련된 기업들 팔고 나서 6월 그 에이펙 하기 전에 주가 다 올라 버려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다가 홍보를 합니다. 너무 좋은 기업인데 왜 못 넣게 하냐 하면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말을 바꾸죠. 6월 29일 날 하웨이에 공급해도 된다. 허가를 네, 받고 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구글만 영향을 좀 받았는데 구글은 어차피 뭐 하드웨어를 공급한 건 아니고 OS를 공급하니까 구글 실적에는 큰 영향은 없었고요. 하웨이의 이제 스마트폰 수출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죠, 사실은.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보다는 그리고 9월 말까지는 아직도 4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뭐 많이 오를 때는 고점 매도에 구실은 되지만 이것 때문에 전격적으로 뭐 비중을 줄일 만한 이유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치적인 이 기싸움 속에 우리 글로벌 모든 기업들이 이제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조금 더 뭐 아직 지켜볼 만한 여유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얘기 나왔으니까 네. 조금 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요거 이제 반도체 투톱의 주가를 보면 사실 그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막 서킷 브레이커 뭐 다 발동 걸렸을 때 급락했을 때 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샀던 게 삼성전자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올라봤더니 이게 많이 올랐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수는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이 투톱들은 왜 이렇게 좀 주춤하고 물론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마음이 확 와닿을 만한 상승폭은 아니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럴까요? 이제 특히 삼성하이닉스는 모든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의 매크로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주가가 네. 너무 빨리 올라오면 네, 네. 일단 그 단계에서 일단 비중을 좀 줄이죠. 확실히 비중을 줄일 대상이 있는 거고 반면에 나머지 기업들은 기관 외국인이 없는데 개인이 그렇죠. 팔아가지고 주가가 네, 네. 급락한 기업이 있죠. 네. 그런 기업들은 수급상의 금방 부담이 올라오는 없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수급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유동성 장세잖아요. 유동성 장세는 사실은 개별 종목들이 훨씬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생긴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수도 2천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 오른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매수를 네. 하려고 했는데 하웨이 제재가 또 나온 거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또 오히려 저울질하는 그런 또 악재가 하나 터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번에 2분기는 스마트폰에 대한 가시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장 가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야 되는데 물론 미국도 이제 경제 재개가 됐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을 이제 과거보다는 지난달보다는 좀 뭐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좋아지겠지만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가시성이 막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간은 여전히 좀 그렇게 시장보다는 좋은 왜냐하면 이제 6월 초부터 하반기의 가시성이 좀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6월 초가 되면 신규 모델에 대한 뭐 발주나 그다음에 뭐 생산 계획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우리 주요 뭐 완제품 기업들도 지켜보자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5월 달에 바로 상승 모멘텀을 잡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 구간만 놓고 본다면 업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무리가 있고 또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개별 기업을 보고 들어온다기보다는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를 두고 예.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에 대한 평가를 두고 이것도 이제 다소 조금은 보수적이다 보니 이게 이제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좀 긴 시각에서 본다면 세터장님은 늘 삼성전자 뭐 지금 뭐 늦지 않다 늘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너무 장기 얘기하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막 10년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네. 5년 보더라도 5년만 보더라도 어. 삼성전자가 이번 뭐 하웨이 건 있어서 하웨이를 분명히 대체하는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뭐 거기랑은 또 삼성이 관계가 좋아요. 오포 비보는 삼성이랑 상당히 관계가 좋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든 뭐 앞으로 플렉서블 올레드든 네. 가장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좋아지면 삼성 반도체한테도 좋은 거고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은 더할 나위 없죠. 왜냐하면 샤오미, 오포, 비보는 삼성이 강한 지역에서 MS가 약합니다. 삼성이 강한 지역은 하웨이가 강했거든요. 이렇게 또 분리가 되어 있네요. 예, 그것도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 스마트폰 좋아지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랑 삼성 반도체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하웨이가 스마트폰을 안 사면 그걸 누가 대신 사주기보다는 좀 그 순간에 수요가 좀 줄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죠. 디램 가격 오른다 우리가 엄청 좋아했는데 뭐 4분기 돼서 디램 가격이 빠지는 빠질 수도 이유가 있고. 될 수 있는 거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또 하웨이에 또 올레드 제품을 특히 리지드 같은 거는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고객이 교체되는 마찰적 교체 코스트는 좀 들겠죠. 그 시간을 저는 한 스마트폰만 본다면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네. 그러면 올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면 이제 많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 강도가 좀 낮아지거나 또 4분기에는 하웨이가 제품을 구매 안 하면서 재고 조정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있으면서 디램 가격이 이제 4분기에 정말 하락하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거에 어떻게 보면 고통의 계곡을 한 번은 더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부터는 네. 더 좋아질 겁니다. 네. 다시 이제 시각을 확 넓혀서요. 이제 네. 시장 전체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뭐 5월 이제 다 갔고 5월 이제 마지막 주 저희잖아요. 네. 이제 6월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지 전략 좀 고민해 네. 주십시오. 일단 풀린 유동성이 바로 이제 해소는 안 될 거고 분명히 위험 자산이 상당히 수익성이 좋다는, 아니,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맴돌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사실 낙폭 과대주들이 이미 특히 큰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두 번째 이제 바톤 터치를 반도체랑이랑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좀 하웨이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5월에 뭐 바로 의미 있게 올라가기보다는 2000선 내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네. 그래서 뭐 하단은 1800, 상단은 한 2050. 그 정도 수준에서 막혀 5월은 있네요.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될 거기 때문에 네. 뭐 미래에 특히 이번에 뭐 언택트 시대에 장기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네. 유효하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도 미래가 보이는 기업들이 네, 있습니다. 네, 물론 네. 실적 없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저희도 되게 싫어하고요. 네. 실적이 있는데 좀 더 미래가 보인다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더라도 좀 더 프리미엄을 더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움직일 시기에 삼성하이닉스가 또 이런 대형 또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못할 거예요. 뭐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 거기다가 스마트폰이라는 또 확실한 수요가 지금 침체기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반도체 주식으로 매기가 바뀔 가능성은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자동차든 뭐 다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실적은 2분기까지 특히 안 좋고 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시가총액 큰 종목보다는 작은 기업들이 뭐 코스닥 강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요. 저희 출발 마케톤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는데요. 내일도 장 출발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